4회 5절에서는 베르누이 방정식과 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회 5회 1에 나오는 베르누이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물리시간이나 고등학교 때는 모르겠네요. 일반 물리나 이런 데서 다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P1 플러스 2분의 1 로 V1 제곱 플러스 로 G Z1은 P2 플러스 2분의 1 로 V2의 제곱 플러스 로 G Z2 또는 4회 19처럼 P 플러스 2분의 1 로 V 제곱 플러스 로 G Z는 일정하다. 이와 같은 식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4회 5절에서는 이와 같은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하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보충 설명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4의 7 유선상의 유체 입자 및 자유물체도. 자, 유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유선이 주어진다면 유선상에서 우리가 어떤 입자의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어진 기준점 2.5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S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입자를 확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유선상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우리는 베르누이 오일러 방식으로 유체의 이 유선상에서 유체 입자의 속도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측정했다 또는 계산해서 구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속도는 VS 요 유선상에서만 봅니다. 다른 쪽에서는 보지 않고 요 유선상 위치에서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편의상 스테디한 경우 정상 상태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유체의 속도가 V = VS로 주어지더라. 물론 압력도 그 위치에서 시간의 함수는 아닌 정상 상태에서 첫 번째 정상 상태에서 이런 속도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체 입자를 원래 작은 유체 입자를 확대해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S가 이쪽 S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N이 수직 방향입니다. 좌표는 이렇게 S 방향, N 방향. 그 다음에 이 유체 입자의 길이를 이쪽 ds 길이, 그 다음에 이쪽을 dn, 그 다음에 이거의 직각인 방향으로는 dy, 폭은 저쪽으로는 dy 방향이다. 이렇게 잡으면 직교 좌표로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x, z 이쪽이 y입니다. 네. 근데 우리 xz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는 s, n 이런 좌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자유물체도다. 앞에서도 이미 나왔죠. 자유물체도다. 요런 유체 입자의 자유물체도를 그리라 하면 요 유체 입자만 띄어내서 보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작용하는 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수업 시간 같으면 내가 그림을 요래 그렇게 놓고 요래 그래 놓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힘이 표시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힘은 지구가 잡아당긴 힘, 무게가 있죠. 이 유체 입자 무게 W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압력, 이쪽에 압력이 있고 이쪽에 압력이 있겠죠. 이쪽에 유체 압력을, 이쪽 면에서 유체 압력을 P라면 P, dN, dy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dy 면적이죠. 여기서 압력은 P 플러스 dP가 되겠습니다. 압력이 높아질수록 dP는 양이면은 아주 작은 거리가 ds니까 높아진 압력은 dP, 또는 음이면은 압력이 낮아지겠죠. 에다가 dN, dy를 곱하면은 이쪽 면에서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쪽에서는 또 어떤 경우에 하느냐? 점성 유체가 빨리 흘러가고 속도가 다르다면 못 흘러갈 때 지금 우리는 어떤 경우만 하느냐? 점성이 없는, 마찰이 없는 비점성을 합니다. 두 번째, 점성이 있으면 이쪽에 전달하는 것도 있고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압력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S 방향만 따집니다. 이쪽 방향 힘만 따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W의
S방향 성분을 우리가 WS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은 오로지 이 방향, S방향 힘만 고려합니다. 우리 수직 방향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력은 여기 나타낼 필요가 없고, 이쪽에 타워라 이런 거 없고, 왜? 비점성인 경우를 따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상 상태, 비점성, 우리가 중간에 지금 불어를 붙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런 경우에 베르누이 방정식이 적용이 되겠죠. 이것으로부터 유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국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면 이걸 하겠다. 이거죠. S 방향의 힘 또는 시그마 FS, S 방향의 합력은 MAS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AS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는 S방향의 가속도인데 이 AS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AS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dV dt. 그런데 우리는 이 속도가 오일리적인 관점 V는 VS, S의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dV ds dt. 여기는 S만의 함수니까 이렇게 dV ds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 부분이 ds dt가 바로 속도가 되겠습니다. 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V dV ds 이렇게 되겠습니다. S방향의 가속도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따가 이것을 대입할 겁니다. 그 다음에 FS는 어떤 게 있느냐? FS는 S방향 힘은 이거죠. 이거 압력과 이 압력 빼기, 그 다음에 WS 빼고 이러면 되겠죠. 따라서, 그런데 WS는 어떻게 되나요? WS는 어떻게 되나요? WS는 mg가 되겠죠. W는 mg가 되겠죠. 이것은 rho g에다가 ds dn dy 하면 되겠죠. ds dn 하면은 다 면적이고요. dy 폭 저쪽으로 곱하면은 w가 되겠고, WS는 이거는 w고, WS는 여기다가 사인 세타, 여기 각도를 세타, 그러니까 S 방향은 사인 세타를 곱하면은 WS가 되네요. 자, 여기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지는 그림 보고 천천히 확인해 보면 됩니다. WS, M은 질량은 rho ds dn dy를 곱하면은 M이죠. 그 다음에 FS는 P dn dy 빼기 P 플러스 dP dn dy 빼기 WS 이거는 여기까지. 자, 따라서 식이 요거 대신에 요걸 대입하면 좌변의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FS고, 그 다음에 우변은 M AS 자리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rho g ds, 선이 생기는 거는 왜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필기할 때 rho g ds 사인 세타 마이너스 dp 이꼴 rho v dv. 앞에 식에서 지울 거 지우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또는 요 식은 순서를 바꾸어서 dp 플러스 rho v dv 플러스 rho g ds 사인 세타 이꼴 0인데, 이 ds 사인 세타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면은 이거죠. ds 사인 세타는 이거, 여기 ds 사인 세타 하면은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ds 사인 세타 하면은
따라서 요거는 DZ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DZ로 표시하면은 식을 이제 우리는 4의 25식이 되겠죠. 4의 25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제 여기서 로를 또 나눠줍니다. 로분의 dp 플러스 vdv 플러스 gdg 이꼴 0. 적어볼게요. 이거는 로분의 dp 플러스 vdv 플러스 gdz 이꼴 0. 4의 26식이네요. 이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적분합니다. 어떻게 적분을 하느냐 하면 유선을 따라서 1점과 2점에 대해서 적분을 합니다. 적분 어떻게 유선을 따라서 여기 세 번째 뭐 1점 여기에서 뭐 유선 아니 2점 이렇게 적분하는 것이 아니고 유선상으로 적분을 하겠다. 적분을 하면은 적분을 이렇게 하면 되죠. 적분은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이렇게 그냥 표시하면 됩니다. 1에서 2까지 그 전체를 적분하면 0은 아무리 적분해봐야 0이죠. 식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로분의 dp 플러스 2분의 v 제곱 1에서 2까지 플러스 g z의 1에서 2까지는 0 또는 이제 이 부분은 2분의 v2의 제곱 빼기 v1 제곱 이것은 g g2 빼기 g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요식이 되겠죠.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만약에 로우가 일정하다면, 즉 우리는 비압축성 유체라면 밀도가 일정한 경우가 되겠죠. 유체인 경우 적분은 요거는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따라서 이것도 적분됩니다. 따라서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로우분의 P2 P1 플러스 요거 플러스 요거 이꼴 0이 되겠고, 이제 왼쪽에 1 로분의 그런 다음에 로도 곱하고 다시 여기다가 로 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에는 1만 있는 거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P1 플러스 2분의 1 로 이렇게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유선상에 1점을 여기 잡고 2점을 여기 잡았는데 2점을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서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되고, 따라서 모든 점에서 다 같다. P 플러스 2분의 1 로 V 제곱 플러스 G Z는 일정하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임의의 1점과 2점 사이에 다 같으니까 모든 선의 유선상에서 전부 다 P 플러스 2분의 1 로 V 제곱 플러스 G Z는 다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또 물어봅니다. 그럼 이 베르누이 방정식은 언제 성립하느냐? 내가 번호를 붙였죠. 1, 2, 3, 4 기억이 나나요? 그런 조건에서 성립하는 식입니다. 아무 때나 성립하는 식은 아닙니다. 1, 2, 3, 4 때 성립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1, 2, 3, 4를 다 적으면 마찰이 없고, 애초에 정상 유동에서 출발했고, 그 다음 적분할 때 유선을 따라 적분했고, 적분하면서 로분의 이거 할 때 비압축을 유치하는 가정을 따라서 기본적인 4가지 가정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식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고, 유선을 따라서 1점과 2점에 대해서 우리가 성립하는 식이 베르누이 방정식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르누이 방식 각 항의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차원과 단위를 배웠을 때 요거의 단위는 압력이면 요거는 뭐가 될까요? 하나하나 계산해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식, 차원 동일성이라 그랬죠. 요것이 압력의 단위면 이것도 압력의 단위가 돼야 되고 다 압력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 압력. 이것도 계산하면 압력. 이것도 계산하면 압력. 우리 요거 정수합 했죠? 압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각각의 항은 단위가 압력의 단위긴 차원이 압력의 차원이죠. 단위도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압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압력하면 이것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 여기서는 특별하게 구분해서 정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tatic pressure다. 그 다음에 2분의 1 로브의 제곱, 이것도 압력이죠. 이 압력을 우리는 속도, 움직이는 압력이다. 동압이다. 다이나믹 프레셔다. 다이내믹 프레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 로지 제트는 앞에서 나왔죠. 높이, 유체의 높이에 의한 압력차, 정수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롤릭 정수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뒤에서 우리는 이 압력, 정압, 동압 또는 전압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사회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호스에서 물이 5m의 미터 S의 속도로 수직 위 방향으로 분출되고 있다. 최대 상승 높이는 얼마인가? B. 5m S의 속도로 45도 위 방향으로 분출되고 있다. 최대 상승 높이는 얼마인가? 마찰은 무시하고, 지금 물론 마찰 모두 무시하고 베르누이 방정식 성립하는 경우에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호스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올라가면 떨어지겠죠. 요즘은 속도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1점과 2점에 대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제 이거는 뭐 외우려고 안 해도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런데 1점과 2점은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대기압입니다. 둘 다 대기압이죠. 대기압. 같으니까 지웁니다. 그 다음에 2점에서는 속도가 올라갔다 속도 0이 되면서 반대로 2점의 속도는 0이 되겠습니다. 없죠. 따라서 우리는 식은 2분,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 되겠죠. 최대 상승 높이는 Z2 빼기 Z1을 해주면 되겠죠. 로지 Z2 빼기 Z1 이꼴 2분의 1 로 V1의 제곱 이 되니까 높이 차는 또는 Z1을 0으로 하면 Z2는 로지 로 2지분의 이렇게 되겠네. 2지분의 V1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고 SI 단위로 다 SI V를 얼마인가요? 5, 25, 9.8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8이 나오고 단위는 메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이 A번 되겠습니다. 자, B번 45도 V1은 5m/S죠. 자, 그런데 이거는 45도를 할 때 우리는 이 공을 던질 때와 똑같습니다. 공을 던질 때 예를 들어 이쪽 U는 마찰이 없는 경우는 일정합니다. 이쪽 성분은 속도 크기는 일정하고
V는 이제 점점 제일 높이 올라가면은 0이 되고, 이렇게 마찰이 없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유선을 그리고 이렇게 되면 최대 상승 위치에서는 요거에 U 성분만 있게 되겠죠. 이게 얼마입니까? 오면은 45도라 했으니까 요 크기가 V1 코사인 세타 하면은 V1 코사인 45도 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3.536입니다. 즉 여기서 V2는 이거는 안 바뀝니다. 3.536이 V2가 되겠죠. 따라서 똑같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면 아까 그대로 적용하면 이제 이 부분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Z2 빼기 Z1 또는 이걸 기준 높이를 0이라 하면 이거는 2지분의 V1 제곱이 아니라 V1 제곱 빼기 V2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0.638 메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예제 4의 6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의 6은 전형적인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큰 용기에 물이 4m의 속도로 차 있다. 관을 나가는 물의 속도를 구하라. 모든 마찰을 무시하라. 만약 물의 높이가 8m라면 물의 속도는 얼마인가? 자, 이것을 유선을 보면 유체는 이렇게 되겠죠. 유체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1점과 2점 이렇게 잡으면 1점과 2점 사이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우리가 적용합니다. 1점과 2점 사이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면 베르누이 방정식은 몇 번 얘기하지만 쉽게 우리는 적을 수 있겠죠. 2분의 1 로 V2의 제곱 플러스 로 G Z2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 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별다른 언급이 없더라도 이 면적 1에서의 면적이 A1이 A2 출구에서의 면적보다 훨씬 큰 경우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출구에서 그림을 크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큰 탱크입니다. 큰 용기에 있을 때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V2가 일반적으로 V1에 비해서 이런 경우에는 V2와 V1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V1은 아주 작습니다. 이에 비해서 내려가는 물에 거의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죠. 이게 속도가 크더라도 V2가 크더라도. 따라서 이 경우는 이 부분은 V2가 V1에 비하면 아주 작을 때 실제로 이걸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로 V2의 제곱 빼기 V1의 제곱 이런 식이 되고, 이게 이거보다 훨씬 큰데 제곱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거 무시합니다. 뭐를 무시하냐면 V1을 무시합니다. 거의 0이라고 봅니다. 이 속도는 V1은 다시 말하면 V1은 거의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이거고요. 또 하나는 P1, P2는 역시 대기와 접하는 부분이니까 대기압으로 같습니다. P1과 P2는 모두 대기압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식은 요거 이렇게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는 쉽게 V2는 루트 2G Z1 빼기 Z2 높이차 H죠. 2GH Z1 빼기 Z2 해서 쉽게 우리는 V2는 루트 2GH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고, 따라서 A 4m 높이에 있다면 H를 4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V2는 4를 넣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냥 8.85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2번 V2는 그러면은 12.5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베르누이 방정식을 구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역시 모두 마찰, 이렇게 지나갈 때 이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 부분이죠. 마찰을 무시했을 때 실제로는 해보면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V가 루트 2GH, 루트 V는 루트 H에 비례하네요. 따라서 1번에 구하는 답이 8일 때, 속도는 4m일 때는 루트 2배한 이렇게 우리가 12.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높이가 8일 때는 4m 때 루트 2배 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르누이 방식 다시 얘기하면은 베르누이 방정식 하다 보면 여기 나오죠. 이거 이꼴 컨스턴트. 컨스턴트인데 우리는 이 C 대신에 PT라고 합시다. 이것을 우리는 전압이라고 합니다. 토탈 프레셔라고 합니다. 전압 또는 전압력, 토탈 프레셔. 유체학에서는 이것이 토탈 전압이고 전압력입니다. 토탈 프레셔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런 평판이나 물속에 잠긴 평판의 공면에 작용하는 유체 정수력, 저는 정수력이라 했지만 정확하게는 유체가 평판에 작용하는 힘 되겠죠. 힘. 그런데 책에 따라서 어떤 책에서는 잘못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압력을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토탈 프레셔입니다. 틀렸습니다. 이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시험 이렇게 사용하는 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시험 같은데 이런데 전압력을 구하라면 이건 줄 알고 그냥 구하면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만은 이것은 용어가 틀린 용어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데 아마 이렇게 해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누가 이것을 토탈 프레셔라고 하자 하니까 너는 어디 보고 한다? 난 저 책 보고 썼다. 너는 어디 보고 썼다? 응, 저 책 보고 썼다. 이렇게 자꾸 하다니까 전압력이라고 이렇게 그냥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데 워낙에 이렇게 쓰고 있는 책도 많지만 기계공학과에서는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수력이라든지 또는 유체가 평판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전체 힘이 돼. 전체 압력은 말이 안 되는 용어입니다. 틀렸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정압 더하기 2분의 로V 제곱 플러스 로G Z를 합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전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나중에 일단 전압은 정확한 의미는 이게 전압이고 전압력입니다. 그 다음에 정체점이라는 게 있는데 정체점이라는 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라 그래서 유체가 흘러가다가 어떤 유체가 흘러가다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0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서는 0이 됩니다. 이렇게 속도가 0이 되는 점에서의 압력을 우리는 0이 되는 점을 정체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의 압력을 우리는 정체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다. P0라고 나타냅니다. 그런데 1점과 2점 사이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여기다가 2분의 1 V2, V0의 제곱인데 0이니까 높이는 같고 높이는 같은 높이에서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런 관계가 되겠죠. P0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체압은 이거보다 또 훨씬 크죠. P는 P 플러스 2분의 1 로브의 제곱만큼 암 정압에다가 동압을 합한 것이 정체압이 되겠습니다. 책에 따라서라기보다도 어떤 경우는 요걸 갖다가 또 전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이 높이차 무시할 수 있을 때 예를 들면 기체 같은 경우 공기가 흐를 때 조금 높이 차 있더라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 결국은 기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정체압이자 전압이라 해도 됩니다만은 지금 우리 책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전체를 다 합한 것을 우리는 전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정압과 동압만 합치진 것을 우리는 정체압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정체점, 정체압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제 4.7 기준 높이보다 4m 높은 곳에서 10m/s의 속도로 물이 흐르고 있을 때의 정압이 200kPa이라면 이곳에서의 정체압은 얼마인가? 전압은 얼마인가? 자, 기준 높이에서 4m 높은 곳에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관이 어떻게 되어 있다 칩시다. 그럼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이 위치 4m. A번 정체압은 얼마냐? P0는 P 플러스 2분의 1 로브의 제곱 정압과 동압을 합친 것을 정체압이 되겠습니다. 정지했다면은 이것은 P 이게 P입니다. 200kPa 플러스 2분의 1 물의 밀도 1000 V 10의 제곱 하면 이 부분을 계산하니까 계산해서 뭐 하면은 이 부분이 5000이 500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250,000 파스칼 또는 250 킬로파스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B번 전압은 얼마인가? PT는 P 플러스 2분의 1 로 V 제곱 플러스 로 GZ 이런 높이 수도 정수압을 구해주면 이건 앞에서 구했네요. 250 000에다가 1000 물의 밀도는 1000 9.8 Z 높이가 4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289200 파스칼 따라서 289.2 킬로파스칼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89.2 289 킬로파스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어서 4의 5의 2절은 다음 강의로 넘기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